이렇게 우리는 전기의 안녕하세요. 아두이노 멘토링 멘티 여러분들. 2주 만에 돌아온 아두이노 멘토링 2차식 아두이노 기본 센서 교육입니다. 기본 센서 교육이라니 드디어 아두이노를 제대로 달아보는 건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두이노를 다루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의 첫 번째 영상은 아두이노를 다루기 전 짚고 넘어갈 개념들로 준비했습니다. 아두이노는 전기를 다루는 부품이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잘 이해하고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전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에디슨과 테슬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기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렸을 적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만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전기를 발명하여 그의 전기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크게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직류 전기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세기로 흐르는 전기이며 교류 전기는 시간에 따라 음극과 양극을 빠르게 움직이는 전기입니다. 당시 에디슨은 직류 전기를 발명하여 멀리 전파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였으며, 니콜라 테슬라는 천재성을 인정받아 에디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합니다.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니콜라 테슬라는 직류 전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기를 창안하게 되며, 에디슨에게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자 주장하였지만 이미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에디슨은 이를 거절합니다. 에디슨에게 실망한 테슬라는 에디슨 연구소를 나가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게 되며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이 불붙게 됩니다.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송전의 효율성입니다. 직류 전기는 전기를 멀리 송전할수록 전기량이 손실되는 문제가 있어 가까운 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해야 했으나, 교류 전기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전기 소모량이 적어 전기를 싸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결국 교류 전기는 국제 전기의 표준으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류 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20V 콘센트로 사용되고 있으며, 직류 전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리모컨 등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아두이노 또한 직류 전기를 사용합니다. 교류 전기는 1초에 극이 60번씩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구분 없이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아두이노에서 사용한 직류 전기는 극이 정해져 있어 플러스 극은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기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전기는 어떻게 흐르는 것이고 전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화학적인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의 최소 입자를 말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리나 금, 은 등의 금속 물질은 전자들 중에서도 자유로운 전자, 즉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의 인력을 덜 받는 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유전자는 원자의 외부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전기가 흐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의 성질은 어떨까요? 전기의 성질은 전압, 전류, 저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물이 흐르는 성질에 비유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류는 흐르는 물에 비유할 수 있고, 저항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해물에 비유할 수 있으며, 전압은 물의 수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압이 높을수록 물이 많이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냉장고나 에어컨, 컴퓨터는 전기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바로 이들은 부품 간 신호를 주고받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아두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두이노와 어떠한 센서가 작동할 때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작동합니다. 다양한 전자 부품에서 사용하는 전기 신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전기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신호는 크게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특정 값을 단위로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입니다. 현재 컴퓨터나 휴대폰 등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사용되며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 쉽고 변형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이, 로우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원래의 정보를 그래도 기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빛이나 소리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로부터 손목시계나 온도계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신호는 0부터 1023까지 데이터의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가 쉽게 변형된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두이노를 다룰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부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부품 중에는 일단 아두이노, 브레드보드, 저항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전원, 통신, USB 단자, 전원 입력 배럴 잭, 전원 핀, 14개의 디지털 핀, 그리고 6개의 아날로그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DC 5에서 20V의 전원을 입력받아 작동하며 아두이노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법은 USB 단자로 전원 공급, VIN 핀으로 전원 공급, DC 어댑터로 전원 공급, 9V 건전지로 전원 공급 등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입력된 전원은 보드 위에 내장된 레귤레이터라는 것을 통해 5V 혹은 3.3V로 변환되며 변환된 전원은 전원핀 쪽에 5V 핀과 3.3핀, GND 핀을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GND가 무엇일까요? GND는 그라운드의 약자입니다. 그라운드는 우리말로 땅이라는 뜻인데 이는 접지를 의미합니다. 접지는 전기를 지구의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지를 하는 이유는 회로와 땅이 전위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상 전압의 발생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인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드보드는 도마 위에 올려진 빵의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속칭 빵판이라고도 불립니다. 흔히 전자회로를 구성할 때 사용됩니다. 브레드보드는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브레드보드 없이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납땜 등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브레드보드는 구멍에 부품 혹은 도선을 꽂기만 하면 서로가 연결되니 테스트를 하거나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레드보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브레드보드 내부는 철심이 들어있으며 같은 철에 꽂힌 부품들끼리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의 크기가 클수록 전기의 흐름을 더 많이 방해합니다. 저항은 극이 없으므로 방향에 상관없이 연결해도 됩니다. 저항의 크기는 저항 몸통에 있는 색상띠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띠는 첫째 숫자, 두 번째 띠는 둘째 숫자, 세 번째 띠는 셋째 숫자, 네 번째 띠는 0의 개수, 다섯 번째 띠는 저항값의 오차를 나타냅니다. 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아두이노를 다루기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드디어 우리가 직접 아두이노를 제대로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You're the one.